충남 청양의 김치 공장 관련 확진자 지금 22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이게 뭐 또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작업을 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 직원들이 이 지역의 인근 지역에 다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네, 이러다 네. 보니까 더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김윤 교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먼저 공장에서의 감염은 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환경에서의 감염이 쿠팡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의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고된 작업 환경, 굉장히 소음이 많은 환경, 그래서 마스크 쓰기 어렵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고 침이 많이 튀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부가 이제 향후에 다른 그 비슷한 환경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대책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공장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근 지역에 있어서 이제 감염의 위험이 많기는 하지만 예. 이게 뭐 그 김치라고 하는 식품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감염될 우려는 없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그게 예. 이제 주변에 퍼지는 것을 빨리 진단하고 역학조사해서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면 통제할 수 있는 문제다. 예. 뭐 그 이상의 이게 식품 공장이고 김치 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어떤 피해가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음식을 통한 전파 사례는 여태 없었기 네. 때문에 김치를 통한 우려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지만 지금 선제적으로 50톤 정도를 회수해서 폐기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네네.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사실 얼마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매끈한 표면에서도 한 뭐 4시간 가량 생존할 수 있을 따름이고 예. 그것도 그냥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정도지 실제 감염력이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과 활동성을 가진 바이러스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예. 되게 우리가 지난 한 7개월, 8개월간 상황을 보면 그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 묻은 침을 닦고 그게 내 그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감염된 사례는 사실 역학조사를 통해서 거의 보고된 바가 없어서 예. 그런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을 통해서 감염될 우려는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저희 얘기하는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의대 증원 문제 요거 관련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이 합의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중단한다라는 지금 하단 자막으로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뭐 이건 이제 김윤 교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안정화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볼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4대 의료정책의 발전적 방안은 역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부분 그리고 의협은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를 한다라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종합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3시에는 전공의협의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김치 공장 사례 짚어봤는데 골프장 이게 경기 가평 골프장이거든요, 맞습니다. 평론가님. 근데 여기에 이제 1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3명이 추가 감염됐고 누적 확진자가 지금 4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골프장이라는 데가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맞습니다. 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예,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국내가 붐빌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외 여행을 가서 골프를 즐기던 분들이 예. 뭐 올해 여름뿐 아니라 연초부터 지금까지 해외 못 나가죠. 뭐 여행 자체가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골프장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도 이 해외로 나가던 사람들이 국내에 더 모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대중적으로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게임도 많이 하고요. 예. 사람들이 모임들도 하는데 실내 연습장은 완전히 이제 셧다운이에요. 예. 그럼 오히려 골프장으로 가는 또 경향이 생기는 거고요. 예, 예. 또 골프장은 또
안전도로 보면 이게 미국에서도 보면 안전도가 낮게 돼 있더라고요. 예. 야외고 발음이 통하고 예, 예. 사람들이 밀접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예. 거리 공간이 있죠. 이 골프 채만큼의 거리 공간 이상은 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밀접 접촉이 없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골프가 끝나고가 문제예요. 그럼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예. 또 모여서 이제 이 회식처럼 이 식사 자리를 강하게 좀 갖는 경향성이 있어서 예. 이것만 좀 주의한다면 골프 자체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가평의 골프장에서는 그 대표가 감염이 됐고 예. 캐디 3분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증상이 있고 확진을 하기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사이에 이 골프장에는 이제 이미 수백 명의 또 골프 손님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기 때문에 이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8월 20일 전후에 이 골프장 방문자들에게는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또 확진자가 여럿 나온다면 골프장도 안전지대 아니다. 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김치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 첫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은 20대의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골프장도 그렇고 역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예. 이게 그럼 어떻게 감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공간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제일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종교 집회였던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카페 같은 곳이고 그랬는데 고위험군 시설 12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 골프장도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셔다운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 그 여름에 해수욕장 다 일찍 폐장을 해버렸습니다만 네네네. 해수욕장에 입장 허가제가 있었어요. 그 정원을 정해놓고 지금 우리나라 골프는 손님 많은데 다 받으면요. 그 카트 팀들이 계속 다닥다닥 붙어서 밀어내기로 가는 경우가 주말에 많지 않습니까? 아예 하루 입장객을 정해서 상당히 거리를 좀 두고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운동만 하고 가신다면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셧다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거리를 아주 넓게 두고 예. 운동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이제 이 배려하고 예. 지침을 짠다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선 다른 공간에 비하면 그래도 이 공간의 활용성은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례별로 저희가 만나봤고 지금 사실은 198명의 추가 확진자거든요, 교수님. 이게 그 지난주에는 뭐 물론 이제 경고성의 차원에서 본부장도 800에서 뭐 2,000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네. 자릿수의 반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198명이라는 것도 뭐 시간을 좀 두고 보면 한참 전에 이제 감염된 분에 대한 누계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로 궁금하고 네. 전망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이는 뭐 그 400명대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하향 안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예. 보면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효과를 내는데 하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을 줄이는 효과. 예.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발 감염처럼 이제 대규모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질 때 그 N차 감염의 크기나 고리가 길어지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감염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의 숫자가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전체 환자 숫자가 그러니까 진단된 사람은 다 진단됐고 그다음에 N차 감염은 크기가 크지 않거나 고리가 끊긴 결과 예. 전체 숫자가 줄어든 반면 예.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전체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만 함께 고려하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숫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첫 예. 번째. 예. 두 번째는 지난 일요일 시작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보기에는 예. 아직 너무 빠르다. 빠르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인데 예. 대부분의 환자가 1주 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 적어도 1주는 지나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적을 수- 예. 다음 주 초쯤 돼야 다음 주 월요일쯤 돼야 2.5단계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 예. 네. 최근의 양상을 봤을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아무래도 이제 위중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상 부족 문제도 계속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는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 1차 대규모 감염이 있은 이후에 중환자 진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정부가 그 제대로 된 대책을 안 내놓은 채 약간 미봉책인 방식, 그러니까 미봉책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들한테 중환자 병상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A 병원은 한 병상, B 병원은 두 병상, 뭐 C 병원은 세 병상 이런 식으로 모아서 전체 몇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의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환자가 대규모로 증가할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중환자 진료 능력이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규모의 종합병원을 예. 감염병 진료 센터로 지정을 하고 예. 그 병원이 확보할 수 있는 비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하면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 중환자 병상의 경우에는 전체의 절반쯤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만 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으면 전체 중환자 병상의 5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부분의 중환자가 짧게 입원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그런 병원들로 하여금 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개별 병원이 받아야 될 예상 환자를 미리 며칠 전에 통보해서 받도록 하는 방식, 상한선은 전체 중환자실의 50%까지로 가면 환자가 늘어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요. 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환자가 예를 들면 100명 됐을 때 2.5단계로 간다라고 하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500명, 1000명까지 환자가 발생해도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사실 환자가 100명이 생기고 200명이 생겨도 2.5단계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자 수를 얼마나 줄이느냐도 목표지만 사실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필요를 고려하면 예. 감염병 환자의 치료 역량을 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너무 이제 딱 잘라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네. 대구 경북 사례를 겪고 나서도 수도권이 이렇게까지 위중한 상황을 맞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예상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 도중에 브리핑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브리핑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하네요. 저희가 잠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요. 브리핑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모양이라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대구 경북 상황 이후에 수도권이 이렇게까지 2.5단계라는 우리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리두기를 할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항상 최악을 대비한다면 이런 상황은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외국의 상황, 특히 유럽의 상황을 보면 1차 파고가 지난 다음에 이미 그 재확산의 조짐을 보였던 재확산을 경험하고 있던 국가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호주,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스페인 등이 다 재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만 대구 경북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다시 재확산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저는 과도한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재유행에 충분히 대비를 못했다는 점이고, 근데 뭐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문제는 올 가을 겨울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되면 또 다른 재유행의 파고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최영일 식사평론가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